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가깝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죠? 제가 아는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영 씨는 두 딸의 엄마인데요. 첫째 딸과는 거의 매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무척 잘 지냈다고 합니다. 만나면 유쾌하게 웃고 최근에 본 드라마의 멋진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둘째 딸과의 관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둘째 딸이 바빴던 탓에 연락이 뜸해졌고 미영 씨는 속으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둘째 딸과의 만남에서 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았어. 엄마의 걱정과 잔소리가 내겐 큰 짐처럼 느껴졌거든. 미영 씨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사랑해서 한 말들이 오히려 딸에겐 무겁게 다가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 미영 씨는 둘째 딸과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자주 칭찬하고 격려해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답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정말 멋지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따스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째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둘째 딸이 먼저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일상을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질이라는 사실이죠. 자주 연락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나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생활과 상황에 맞게 연락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전화를 주고받는 것도 어떤 이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딸을 하나 두고 있는데요. 딸에게서 전화가 오든 안 오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니까요. 사실 요즘은 전화를 잘 하지 않게 되죠. 대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 역시 딸과 이야기가 필요할 때는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시간 날 때 전화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곤 하죠. 이런 방식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통계에 따르면 자녀들은 1년에 평균 112번 전화를 걸고 부모님을 약 15번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대략 전화 3번, 4번, 방문 2번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숫자가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통화나 방문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서로의 반응입니다. 제 주변에 한 지인이 계신데 그분은 자녀에게 왜 이렇게 전화가 뜸하니? 라고 자주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런 질문에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자칫하면 푸념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소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오늘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 요즘 어떤 일이 있었니? 네 이야기가 듣고 싶어. 이런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한층 더 기쁘게 하고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소통을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부모님이 먼저 긍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자녀들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면 그들의 바쁜 일정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을 때 만나서 식사할래? 라며 부드럽게 제안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층 더 돈독해집니다. 자녀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향과 선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전화 통화를 선호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선호하는 방식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원활한 대화를 이끄는 열쇠입니다. 한편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아들이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죠. 처음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한 주를 부모님과 나누고 함께 시간을 즐기며 대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활 패턴과 상황을 이해하며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뉴인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 어떤 일 하고 있어? 너의 관심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자녀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과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성장하다니 참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관심과 격려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칭찬은 자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들은 부모님의 인정과 축하를 받으면서 더 많은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할 때 아이들은 자신감이 높아지고 부모님과의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자녀와의 소통에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부모님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이들은 큰 힘을 느낍니다. 네 생각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라는 말 한마디가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면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이나 휴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의 빈도보다 그 내용과 질이 중요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즐기게 되고 부모님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며 삶을 즐기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기들 또한 자신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삶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어.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러한 격려는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들만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자녀가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할 때 네 생각을 존중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라고 응원해주세요. 만약 자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부모는 부담일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옛날의 가족 개념이나 효도 사상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기회를 놓쳤던 것뿐이죠. 급변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준비 없이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가족의 힘만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버거워졌고 부모와 자식 모두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것은 고된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회가 노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로부터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거나 간섭하다 보면 오히려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즘의 효도는 부모님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린다기보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통해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의 독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취미나 여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찾는 삶으로 전환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적극적인 극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독립적인 인생의 멜로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음악을 작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에 쏟아온 에너지를 이제는 내 삶의 행복과 건강에 투자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의 삶은 온전히 나에게 달린 만큼 이런 기회에 내면을 탐구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진정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찾아 나만의 비전과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금까지의 일상과는 다른 신선한 도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다양한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랜 기간 자신을 희생해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보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큰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내리는 결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 차분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식습관과 수면 변화, 집중력 저하, 극단적인 생각 등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는 독립해야 하고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공간과 사회적 연결을 구축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자신과 파트너에게 더욱 집중해보세요. 네 번째로는 친구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라도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반대로 상처만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세요. 그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관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성인 자녀와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이 어렵습니다. 성인 자녀들을 더 이상 돌봐야 할 소년이 아닌 한 살 안의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모두 결국 어른이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부모가 되어 과거 부모님이 해주셨던 사랑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저 알 것 같다고만 느꼈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의 기억과 사춘기의 추억이 얽히고 설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성인이 된 후 그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워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는 말 못할 아픔과 흔적을 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무가 상처를 겪으며 그 아름다움과 깊이를 더해가듯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쌓인 추억과 상처들도 삶의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자식으로서,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떠난 후에 후회하며 그리워하기보다는 지금 그분들이 곁에 계실 때 작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해보세요. 때때로 고집을 부리며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조언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소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다양한 인연이 얽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라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헌신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명성을 이어가고 예를 다해 제사를 모시며 부모님의 기쁨을 계속 이어가죠.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훌륭한 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도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과 그의 부모까지 존경하게 만듭니다. 역사에도 많은 충신과 효자들이 있죠. 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원한이 있는 경우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전에는 부모를 돌보지 않고 사후에도 그리움을 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권력이나 지위에 오르더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가족과 친척을 파멸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상의 무덤까지 위헌에 처하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불명예를 안기게 되죠. 사람을 비난하며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왕망, 조조, 봉탁, 진국 등과 같은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논할 것은 전생에서 부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큰 빚을 진 경우에는 부모를 평생 정성껏 모시고 희생하지만 빚이 작다면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다가 중간에 부모와의 인연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의 문턱에 다가갔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을 모으다가도 어느 순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가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빚이 적다면 생활비나 학비를 제공하고 결혼까지 지원하다가 이제 자녀가 독립할 준비가 되었을 때 부모의 생이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만약 빚이 크다면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고 가문에 큰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쉽게 하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곤 합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어놓고 아름다운 꽃밭을 기대하거나 뜨거운 피를 쏟아 부으면서도 별의 영광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